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정말 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아직까지 갈증이나 더위에 비한다면 폭염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어제 주가가 오르면서 시원한 물을 한 컵 정도 벌컥벌컥 들여 마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고민보다도 일단 급등이 한번 나타났다는 게 반갑습니다. 미국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S&P가 기록했습니다. 다우가 0.25%가량, 나스닥이 0.5%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흐름들이 장중이지만 사상 최고치를 다시 터치하면서 대세 상승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 장소인데 약세장으로 소위 베어마켓에 접어들었다, 그런 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고점에서 10%, 20% 조정받았다. 불과 한 몇 주 전이요. 그런데 이제 또 시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분위기 자체가 돌아서는 것은 소위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미스터 마켓에 대한 시각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투자자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해볼 만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행스럽고요. 그에 맞는 전략들을 세워야겠죠.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참 지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예. 조금 뻗어줘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어제도 최근도 말씀하셨지만 아래로 밀려갈 자리는 그닥 보이지 않고, 물론 이제 위가 관건이긴 한데요. 어제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오늘은 이제 위안화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고 하자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링겔바늘 꽂자마자 마라톤 뛸 수 있는 슈퍼맨을 보고 싶은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좀 공허하긴 합니다만 밑볼 자리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좀 올랐죠. 근데 어제 오른 이유 가만 보시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아침 방송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위안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먼저 요 얘기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안화 얘기를 꺼내는 첫 페이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료 어제 보여드린 자료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협상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언제인들 트럼프가 크게 기대했습니까?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근데 중국은 좀 이제 유화적으로 얘기를 하죠. 대등하게 마주 앉아서 양호한 결과를 뽑아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거 때리려다가 우리도 다치겠다. 이거 지금 중국인 쭉 세워놓고 연사 때리는데 그 중간에 우리 미국인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연사 때리면 우리도 다친다. 우리도 맞는다. 라는 쪽의 분석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정치적으로 지금 약간 개인 비리 관련돼서 좀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힘 좀 빠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을 조져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고 그게 상당 부분 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밀어붙였을 경우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비록 차관급 회담이긴 합니다만 오늘 내일이잖아요. 차관급 회담이긴 합니다만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이제까지 비어 있었던 이 협상 테이블이 다시 채워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제까지 위안화가 계속 죽어났었던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이 죽어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전전일에 나왔었던 간밤에 나왔었던 얘기를 좀 보면 원래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여는 장을 미국 대통령이 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제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저금리 선호할 줄 뽑아놨더니 이거 뭐 되자마자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 뭐 성장 공포증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준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달러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요.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달러가가 전일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빠졌죠. 예. 지난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기준 97를 넘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95대 내려온 거 같죠? 95 턱걸이 나오고 네네. 있으니까요. 이거 지금 며칠 사이 5거래일 연속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달러가 꽤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는 약세 정도가 둔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제 우리 원달러도 4원 70전 빠졌죠. 이 원화도 약세 정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위안화를 바로미터로 보고 시장을 읽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곧 뭐 여기서 뭐 어마무시한 폭의 위안화 급 강세 반전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세 정도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곧 강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용인하기 어려운 레벨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약세가 무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을 먼저 가이드를 잡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구 집계도 안 되고 뭐 소위 웃긴 말로 중국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국은 성장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다. 저 인구에, 저 땅덩어리에 뭐 예를 들어 뭐 도로를 깐다, 뭐 공항을 뭐 짓는다, 전력 사업을 한다, 뭐 여러 개 보기를 들이밀면 성장률을 말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차트를 보고 그러면 다음 만약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어디에서 데이터가 올라올까요? 라는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한눈에 보일걸요. 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꽤나 조심하고 있죠. 뭐 버블화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옥죄고 있는 부동산 좀 잡고 있는 거는 중국 꽤 됐습니다. 그럼 이쪽은 일단 아니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중국 제조 2025 관련된 쪽으로는 돈 어마무시하게 밀어넣고 있습니다만 뭐 과잉 생산, 뭐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거죠. 철강 같은 쪽에서는 숏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민간 자금이 들어와서 쭉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뭐 확신하기 어려워 보여요. 근데 지금 성장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한동안 안 만졌던 거 만지면 됩니다. 정부 인프라거든요. 교각을 세운다, 뭐 공항을 세운다, 도로를 깐다, 뭐 전력선 사업한다 이런 부분들 이걸 끌어올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출이 늘면서 인프라 투자 데이터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외부 미국에 의해서 수출이 막혀 있었던 그림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소위 뿡짝뿡짝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한답니까? 할 수 있다. 이것도 네. 할 수 있다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럼 이 그림 나왔을 때 위안화는 강세냐 약세냐 당연히 강세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최근 뭐 달러 쪽 흐름을 봐도 추가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곧 위안화가 강세로 보여질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투자로 인해서 인프라를 늘리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따라서 나올 너무나 명확한 그림은 상품가의 반등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요즘 구리간이 뭐 커머디티가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 위안화로 써 있는 중국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안화가 빠져서 그래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위안화로 그 가격이 하락한 원자재 값을 읽으면 위안화로 읽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로 읽으면 많이 빠졌는데 예. 위안화로 읽으면 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뭐 외부 공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 지수하고 시장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괴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과하게 밀렸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뭐 과하게 밀린 측에 속해요. 우리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터키보다 많이 빠진 게 지금 이 원자재 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 반등에 대한 기대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안화 강세가 원자재 반등을 뭐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면 위안화가 여기서 이 반등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되면 강세로 가는 거죠. 위안화 강세로 가게 될 경우 궤적이 같은 이 상품가 흐름도 강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럼 일단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는 가정 하에서 상품가가 좋아진다. 상품가가 좋아지면 신흥국들 좋아진다. 신흥국들 상품가 좋아지면 커머디티, 이 시클리컬 주식들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확산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돌 수 있다. 라는 플로우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 얘기, 뭐 난 중국 여행 갈 일도 없는데 웬 위안화 얘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환중 보는 쪽에서는 다 위안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소위 트리거를 당겼을 때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들의 그림을 그린 거니까요. 한번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안화 얘기, 뭐 위안화 얘기를 하셨는데 위안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구조들, 상품 시장 그것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당장 뭐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을 좀 시나리오를 그려봤고요. 네, 예. 트리거가 당겨지면 네. 이쪽 그림으로 할수 움직일 있다.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쪽 그림을 준비하자라는 네. 거죠. 자,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더 섹터별로 들어가 보면요.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충분히 이 정도 자리라면 그리고 돌아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장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네.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제 움직여야지 시장이 되는 흐름들인데요. 외국인이나 반도체 이런 흐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랐고 네. 하이닉스가 장중에 5%뭐 이렇게 올랐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아침 방송 할 때만 해도 설마 뭐 저렇게 죽어 있는 게 뭐 갑자기 뭐 저 그림이 나오겠어라고 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었을 텐데 어제 시장 보시면은 이게 웬걸 뭐 역시나 뭐 많이 빠져 있는 거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구나라는 부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수 반등 22포인트를 만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처럼 4번 오르면 100p 오릅니다. 1%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로 따졌을 때는 1%가 아니죠. 4%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수로 따지면 100p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2200 얼마 보는 게 아니고 한 2400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세장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뭐 상당 부분 회복했다. 다시 강세장으로 복귀한다. 뭐 이 얘기가 뭐 어마무시하게 쏟아질 겁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밑에 하단 자막에도 써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이 주식하긴 참 쉬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쪽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이잖아요. 이거 끌면은 다른 종목 아무리 패도 시장이 안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땐 이걸 하면 돼요. 이런 국면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개인들의 불만은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만 간다. 근데 대신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돈 많이 벌죠. 그리고 네. 지수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박을 수 있는 이 보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 삼성전자 패는 시장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상대 강조가 훅 떨어지는 시장. 이땐 지수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합니다만 삼성전자와 선물이 세트 반응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시총 구조 하에서는 이 그림이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시장 올린다라고 봤을 때 가장 공들이는 종목 삼성전자, 시장 빼야 될 때 가장 공들여서 빼는 종목 삼성전자.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이렇게 부진했으니 시장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참 쉬운 시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지치게 만들었었던 시장이고 이게 외국인들한테 또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삼성전자를 지금 45,000원 밑으로 한번 죽여보니까
지금 5만 원이면 싸다라고 샀었던 삼성, 어제 아침에서도 얘기했죠. 삼성전자로 10% 물렸어. 이거 밖에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삼성전자로 그렇게 물렸던 투자자들은 다 지금 똑같은 생각합니다. 올라오면 그냥 팔아야겠다. 이거 재미없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으니까 바꿔서 수익률 추구 전략을 써야 되겠다. 다 그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5만 원 넘겨서 올려치는 자리에서는 매물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서 끌어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공격적으로 계속 쳐서 올리면 매물도 없습니다. 누가 팔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아침에 얘기했었던 반도체 이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아침 방송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컨셉은 이겁니다. 뭐 LGD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LGD 17,000 얼마 할 때도 나와서 저 죄송합니다만 싼 건 싼 거고 뭐 잘못 봐서 죄송한데 싼 건 싼 거고 지금 모두 다 내려놓은 자리고 이 자리에서 더 죽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근거가 없어요. 뭐 이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였어요. BOE가 하반기 들어서 뭐 대형 인치대에서도 대폭 할인해서 원가로 팔겠다. 제가 그 다음날 아마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했을걸요. 마지막 뉴스 같다. 이 뉴스까지 나온 거 보면 이게 현실화되긴 사실 어렵고 이 뉴스까지 나온 거 보면 이 LCD 가격 다 온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LCD 가격들이 꽤나 반등을 세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LGD 실적 추정은 적자인데 지금 현재 1, 2분기 적자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3분기 과하게 돌리기는 어려운 거고 4분기 흑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적 추정값이 훅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채워지는 물량들 그리고 뭐 올라오는 OLED 기대감들 그리고 애플에서 뭐 저가의 동침이죠. 삼성 D에 OLED 패널을 전량 갖다 쓰는 거는 향후에도 굉장한 부담감일 거기 때문에 LGD 쿡쿡 찔러가지고 니네도 투자해봐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밀어낼 수 있는 기대감들 이게 만들어지면서 하는 사이 아무도 안 쳐다보던 자리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넘게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보면. 네.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종목은 이게 아니고요. 이 컨셉으로 하나 보자는 거죠. 얼마 전에 진에어 사태 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바깥에서 얼마나 믿었어요. 진에어가 실제로 면허 취소될 수 있다. 이거 믿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심 다 이 생각은 했어요. 혹시나 짓고 있는 원전도 셧 때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부다 보니까 이거 진에어 내 머릿속으로는 이거 면허 취소 안 된다라고 확신하지만 이거 혹시나 라는 걱정들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밀어내린 거죠. 근데 지금 뚜껑 열고 보니까 면허 취소는 역시 뭐 안 된 거고 제약을 좀 많이 뒀죠. 대한항공 입장에서 봐도 진에어한테 기종들을 대여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리한 거 사실입니다. 안 좋은 뉴스예요. 대신 최악을 피했습니다. 최악을 피했다는 얘기는 최악을 반영했었던 주가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조양호 회장이고 많이 등장하는 일가가 한진그룹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제 뭐 서정진 회장도 국내 사업은 전문 경영인한테 위탁하고 해외 올인하겠다라고 발표하시던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이제 됐고 뭐 전문 경영인 체제 집어넣겠다라는 스토리 비슷하게만 흘러도 지금 한진가의 이 거버넌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스토리를 피했고 최악의 가격을 반영했었고 그런 진에어는 앞으로도 뭐 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한진칼이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이디어를 세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 2분기 말 환율이 제가 기록을 해왔네요. 1,114원 50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이니까 기말환율 가지고 뭐 평가 손이니 평가 이기니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 환율이 어제가 1,118원 50전이었고 오늘 NDF가 1원 20전 빠졌으니까 1,116원 60전인데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분기말 환율과 거의 근접한 상태로 이제 부담을 줄여놓은 상태죠. 게다가 유가 2분기 말 유가는 74불이었습니다.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일 WTI 종가는
67.35불입니다. 그러면 사실 항공주 볼 때는 환율하고 유가 보면은 비용 데이터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악을 피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봅니다. 대한항공 지금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던 LGD가 30% 올라온 자리. 이제 올라오니까 리포트는 이제는 뭐 흑자 전환이 보인다, 사야 될 때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뭐 수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지만 이 가격 밑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밸류 테이블 이 밑으로 가격이 형성된 적이 있느냐 이거 PBR 배수인데요. 있느냐라는 네. 부분을 보시면 없다. 그러면 없으면 지금은 매도가 맞냐 매수가 맞냐라는 의사결정만 남아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마자 훅은 아닐지 몰라도 사서 이 가격에 사서 내 망했소라고 얘기할 가격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얘기는 대한항공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낙폭과대주의 되돌림이 그쵸.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예. 다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좀 안정성 있고 네. 소위 말해서 좀 끼 좀 있고 예. 뭐 이런 기업들 뭐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죠. 이런 그렇죠. 기업들은 예. 네, 뭐 사기 좋은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뭐 떨어진 게 다 오른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예. 그래도 영업 상황이나 기업 환경이 기업 내용이 괜찮은데 떨어졌거나 악재가 있었는데 악재를 해소했거나. 반영했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런 쪽에서 이제 빠르게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현물이 1,000억 원 조금 넘게 들어왔고 외국인 선물이 3,000억 넘게 들어. 어제 장중에는 4,000억 넘나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선물 수급이 움직인 거니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수급 다음에는 현물 수급 개선을 기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긍정적 플로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각들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